때려 죽여도 이합사 해버리지 나는. 내일의 주인공은 바로 너의 주. 그럼 시작 시기는 언제 해야 될까요? 그 1학년, 2학년 때 준비하겠다는 아이들은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간혹가다 나타난다면 설득해야 돼요. 아 어쨌든 내신을 따긴 따야 되니까. 그렇죠. 내신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이걸 준비하겠다는 얘기는 학교 교육과정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1학년, 2학년에서 배우는 뭐 언매, 화작, 뭐 문학, 비문학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고 시험 범위도 수원 수투기 때문에 지금 공부를 내신을 잘 따는 아이들이 내신을 잘 준비한 아이들이 약술로서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걸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보통 이제 3학년이 올라와서 내신이 안 좋으니까 그치 하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아이들이 이제 중간고사 이제 끝나는 시점인 한 5월달 정도부터 그때 시작하는. 이제 해야 되겠다 하는 아이들, 물론 시작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고 뭐 요 7월 정도부터 시작하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내신이 대부분 뭐 한 5등급, 뭐 6등급, 4, 5, 6등급 이제 아이라고 본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메인 전형이 되어야 돼요. 이 아이들에 있어서는. 그리고 약술 논술이라는 거는 안정이 아니라 도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도전에다가 모든 것을 다 걸었다가 다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내신을 어쨌든 더 떨어지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좀 더 나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1학기 기말고사 7월달 정도부터 준비해도 예. 더 빨리 하면 좋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부터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럼 공부는 일주일에 어느 정도나 시간을 투자해야 되나요? 예를 들면 학원에서 하실 때 네. 뭐 수학은 일주일에 몇 번, 뭐 국어는 일주일에 몇 번, 몇 시간 몇 번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건 개인마다 다 다르지 네. 않을까요? 어떤 아니 근데 그 정도는 해야 된다. 네. 많이 하는 걸로. 그렇죠.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 국어가 강한 아이들 있고 수학이 강한 아이들 있고 근데 대부분 수학이 좀 강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막 깊이 파는 것보다 그냥 지속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계속해서 준비해주고 뭐 국어가 부족하다 그러면 국어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국어에서도 내가 특히 약한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다가 좀 투자해야 되니까 좀 밸런스 있게 그러니까 그 뭐 약술 논술뿐만 아니라 모든 공부에서 실수하는 아이 중에 하나가 자기가 잘하는 거는 좀 덜 해도 되는데 잘하는 게 문제가 잘 풀리니까 그것만 자꾸 붙잡고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안 되는 거는 안 풀리니까 덮어버리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풀 줄 아는 문제를 계속 풀고 있어요. 그렇죠. 풀리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못 푸는 문제를 알아야 되는데 그건 안 풀어. 네. 그것만 좀 밸런스 있게 공부를 하자. 근데 기말고사 끝나고 시작하면 네. 보통 시험이 몇 월에 보길래 기말고사 끝나면 7월 중순이지 않습니까? 네. 기간이 되게 짧은데요? 수능 이후에 보는 학교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요? 11월 말에 보는 학교들이 좀 많이 있고요. 물론 저 조금 그러니까 수능 전후로 해서 좀 갈라지는데 그러니까 보통 11월 달, 10월 달에 보는 학교도 있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11월 중순 말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예전엔 기억이 가천대가 12월에 막 보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거의 맨 마지막에. 네, 왔다 갔다 해요. 아, 그 학교가? 네. 자, 알겠습니다. 논술 시작 시기는 기말고사 끝나고 대신 많이 해야 된다. 어차피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그대들 할 거 별로 없지 않냐. 옛날 같으면 뭐 자기소개서 쓰고 뭐 면접 준비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맞아요. 근데 지금 그게 없잖아요. 면접은 면접은 뭐 해야죠. 통과해야지 하죠. 네. 그러니까 자소서가 없어졌으니까 네. 훨씬 여유가 생겼죠. 그러면 실제로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옵니까? 더 공부하고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제가 이제 뭐 예를 들면 한 4.5등급에 4, 5등급 왔다 갔다 합니다. 내신이. 네, 내신이. 자, 모의고사는 한 4등급, 5등급. 아니, 그것도 왔다 갔다 합니다. 네. 4, 5등급. 네. 자, 근데 오늘부터 진짜 불타오른 거예요. 기말고사 딱 끝나고. 정말로 열심히 했다. 그 머리도 평범한 축에 이렇게 나쁘지 않아. 자, 근데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그렇게 하면 붙을까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왜냐면 그 약수형 논술 경쟁률이 뭐 한 40대 50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거기에 허수가 얘네들은 공부를 하긴 하는데 대충 하고 온 애들의 비율과 그렇죠. 정말로 얘네가 진짜 실제 경쟁률이다 이런 비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4, 5등급인데 네. 내신도 4, 5등급, 모의고사 4, 5등급이에요. 선생님 저 오늘부터 정말 정신 파이터처럼 하루에 뭐 한 9시간? 그쯤 공부를 하겠다 국어 수학을. 그럼 붙을 확률이 매우 높다, 높다, 평범하다. 학생 습득 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범한 머리. 평범한 머리에서 네. 하루 9시간이면 굉장한 시간이잖아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좀 높다. 네, 왜냐하면 그 수학에서도 범위가 넓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좁으니까 그 좁은 것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때는 공부한다면 저는 그래도 가능성은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했던 경쟁률도 네. 허수가 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네. 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상당수 아이들은 내신이랑 뭐 모의고사도 등급이 나오지 않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래도 찔러보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근데 네, 그래서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더는 같은 논술이지만 일반 논술 전형 한번 경제줄 한번 보고 오시면 그렇죠. 굉장히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 같아요. 100대 1, 뭐 80대 아유, 1이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처음에 이제 그 논술의 정의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특징 해서 이런 것들을 본다. 시험 이렇게, 시험 과목 이렇다. 그리고 새로 들어온 학교들이 있다. 그래서 희소식 3가지도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 성적대는 보통 4등급 정도면 좋겠지만 5등급도 열심히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9시간이면 괜찮다. 매우 높다. 까지는 아니지만 높은 편이다. 그리고 시작 시기는 기말고사 끝나고 해도 거기에 집중할 수만 있다면 정말로 추천할 수 있다. 자, 문제는 이겁니다. 그 대학별로 논술 전형을 좀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브리바디 전 국민이 사랑하는 가천대학교부터 작년과 올해 약간 변동사항 위주로 네,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변경사항이 아니어도 중요한 내용 꼭 소개를 해주세요. 네네네. 네, 왜냐하면 고3은 항상 새롭다. 알겠습니다. 네, 좀 가천대. 네. 네. 제가 이제 학교들마다 네. 그 아까도 말했다시피 가장 인기 있는 학과는 사실은 간호학과. 간호죠, 간호. 왜냐하면 일반 뭐 교과나 네. 그쪽으로 들기에는 사실은 너무 높아요. 아, 높아요. 네, 너무 높아요. 특히 아까 말했던 뭐 신한대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그 지하철역하고 또 가깝고 수도권으로 오다 네. 보니까 체감적으로 한 2년 사이에 간호학과 성적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진 걸 느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제가 간호학과가 있는 학교들만 따로 밑에 있는 인원 같은 거를 좀 따로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가천대 83명 엄청 많이 붙죠. 와, 83명이면 굉장한 숫자네요. 네, 어지간한 그 학과 한 3개? 그쵸. 5원 정도 인원인데 거의 90명 뭐 이러니까. 가천대학교가 이제 작년이랑 올해랑 비교하자면 작년에는 이제 964명을 뽑았는데 네. 올해는 이제 1,007명 소폭 상승. 네, 좀 늘었네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아까 말했던 내신 반영을 이제 안 한다라는 거죠. 전혀 안 하는 거예요. 네, 작년에는 논술 80%에 내신 20%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 20%마저 없애버렸습니다. 완전 진검승부네요. 그렇죠. 와. 네. 그리고 뭐 논술 시험 과목은 국어랑 수학에서도 당연히 수원수까지가 들어가는 거고요. 논술 문항수는 이제 인문 계열 쪽이랑 자연 계열 쪽이랑 좀 달라요. 인문 계열 쪽은 국어 9문제, 수학 6문제, 15문제고 자연 계열은 그대로 반대죠. 국어 6문제, 수학 9문제. 이것도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동일하게 그대로 가고 있고요. 약간 균형이 좀 있네요. 가천대학교는 그래도 약간. 그렇죠. 아무래도 뭐 자연계열 쪽에서는 수학을 좀 잘하는 아이들이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거니까. 네. 그리고 각 문항은 다 그 문항당 10점. 10점, 네. 150점 만점. 네, 그렇습니다. 와. 또 학교들마다 또 다 정해져 있는데 그 대부분 기본 점수가 깔려 있어요. 아, 그래요? 이거 기본 점수가 있구나. 네. 근데 어쨌든 이거 논술만 잘 보면 붙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국어도 단답형과 약간의 글쓰기가 맞습니다. 있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교들이 어쨌든 가천대학교가 이거 좀 유명하다 보니까 이거 뭐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그 신한대학교도 지금 신한대학교 생겼잖아요. 네네. 이게 그 모델을 가천대학교로 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얘기. 그러니까 가천대학교가 대부분 이제 뭐 약술의 논술 전형에 좀 최강자 옛날 적성고사부터 약간 모델처럼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네. 그럼 여기 국어가 단답형 플러스 글쓰기면 글쓰기가 뭐 한 100자 이렇게 쓰는 겁니까? 그 정도 안 됩니다. 그 정도 아닙니다. 네, 짧습니다. 그럼 한두 줄. 네, 한 줄 뭐 단답형이 더 많고요. 단답형이 훨씬 많은데 단답형 있고 서술형 있어봤자 한 줄 정도 이렇게 쓰는. 학교마다 어쨌든 뭐 모든 학교들은 이제 아까 그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모의고사 있으니까 네. 학교마다 조금씩 이런 특징들이 있구나라고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 들어가면 대부분 공개되어 있어요. 네. 정말 중요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들은 그 팁 중에 하나가 보통 뭐 3월, 4월 이때 좀 많이 하긴 하는데 이제 좀 지났죠. 그 모의논술 대학마다 진행을 해요. 혹시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 번 정도 시험을 보러 가서 경험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 그렇죠. 거기서 약간 의지가 꺾이시면 안 되고 불타오르시면 됩니다. 해보니까 조금만 더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요거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네. 내가 지금 결과를 보지 마시고 내가 요거 원래 아는 건데
딱 생각이 안 나서 그 아는 건데 포인트만 끄집어 올리면 여러분들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어쨌든 가천대학 수능 최저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저가 올해도 이제 작년이랑 동일하게 한 개 3등급이에요. 인문 자연 한개 3등. 네, 한 개 3등급인데 네. 이게 최저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낮은 별거 아니라면 별거 아닌데 또 3등급이 만만치 않아요. 아 이거를 왜냐면 이 아이들은 내신 기준으로 보자면 아까 말했다시피 잘하면 3등급 대 아이들이고 4, 5등급 대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 3등급 받는 게 사실은 어려워요. 이게 제가 왜 좀 강조하느냐면 올해 대학을 갔던 아이 중에서 저희가 가르쳤던 아이가 사실은 딱 이것 때문에 네 논술 시험으로는 합격권에 들어왔는데 최저를 3을 못 맞췄어요. 올해 최저 맞추기 또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그래 아까 말했던 정말 만약에 수학이 안정적으로 국어나 수학이 네. 안정적으로 3등급이 나온다 뭐 2등급이 나온다 안정적으로 계속 나왔다라고 하면 이건 논술도 잘 볼 거고 최저도 맞춰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이제 그 국어나 수학이 등급이 좀 아슬아슬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탐구나 그다음에 영어로 최저를 맞추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럼 이제 이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시험 과목 국어 수학인데 최저를 다른 걸 준비하는 아이들도 많이 봤어요. 영어 탐구. 네. 올해 탐구 장난 아닐 겁니다. 네. 그 뭐 다른 학과 중에서는 작년에도 제가 설명할 때 했던 학과들인데 바이오로직스 학과랑 클라우드 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공학과는 2합 3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쉽게 도전하는 아이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공학과. 2합 4면 네, 송실대 어마어마하네요. 네, 너무 높습니다. 네. 바이오로직스 학과 그리고 클라우드 공학과 사실은 취업도 되게 잘 되고 연계도 돼 있는 학과 아닙니까? 네. 근데 정말 좋은데 최저가 장난 아니다. 그래도 이 정도 최저 맞춰가지고 저는 이제 클라우드 공학과 카카오톡이었나요? 네. 네, 그러면 저 같으면 때려주게도 2합 4 해버리지. 아이들 중에서는 또 학과보다는 학교가 중요하다 더 많기 때문에 이거 좀 기호에 따라서 선호도에 따라서 난 학과가 무조건 중요하고 취업이 중요하다 그러면 뭐 써볼 수 있는 거고 바이오로직스 학과도 이게 이제 신약 개발 하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생겼죠. 네. 작년에. 네. 자, 가천대학교 그래서 소폭 인원이 늘었고 내신 반영이 사라졌다. 사라졌다. 시험 과목은 국어, 수원, 수투다. 그다음에 인문자연 총 15문제인데 6개, 9개, 9개, 6개 약간 차이가 있다. 시험 시간 80분이고 보통 한 개 3등급인데 바이오로직스 학과는 2합 5 그리고 클라우드 공학과는 2합 4. 이게 최저가 좀 약간 높기 때문에 약간 사실 많이 높죠. 많이. 네. 많이 높죠. 네, 근데 간호학과 83명이다. 이렇게 정리까지 깔끔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고대 세종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고대 세종은 약간 안 좋은 소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인원이. 너무 줄었네요. 많이 줄었고 뭐 374명에서 198명으로 줄었지만 근데 여기서 198명 중에서 5명은 안 해요. 그러니까 지역인재 약대. 고대 세종 쪽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또 지역인재 될 수 있지만 네네네. 지역인재 아이들 대부분 뭐 광역 다른 지역의 아이들한테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5명을 또 빼야 되는 많이 맞습니다. 대전, 충청, 세종 지역을 제외한 친구들에게는 194명. 네. 그쪽 애들은 5명이 약대 논술이 있다. 네. 그리고 똑같이 작년에는 논술 70%, 내신 30%였는데 네. 폐지. 논술 100%. 또 논술 100. 네. 그럼 가천대 이어서 고대 세종도 논술 100. 네. 와. 대단합니다. 근데 그 고대 세종이 약간 문제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학원에서 준비할 때도 고대 세종은 학교는 사랑하지만 아이들의 공부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 어렵다. 다른 데 한글을 써보는 게 어떻겠냐로 얘기를 합니다. 시험 과목도 다르겠네요. 네, 좀 다릅니다. 인문은 국어, 사회가 들어가고요. 인문은 국어, 사회만. 자연은 수원, 수통, 미적분이 들어갑니다. 그럼 인문은 국어만 보고 자연은 수학만 보는데. 네. 근데 미적분이 들어가네요. 자연 계열에. 네. 그래서 조금 더 준비하기가 좀 까다롭다. 네. 제일 까다로운 것은 항상 수능 최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수능 최저 게다가 또 고대 세종 같은 경우는 2합 6. 2합 6. 네. 야, 그 일반적인 학과들도 전부 다 2합 6이다. 통틀어서 2합 6인 건데. 아까 가천대 같은 경우는 그냥 한계 영역 3등급. 좀 높은 데가 이제 2합 5, 2합 4인데 여기는 무조건 2합 6. 네. 이게 더 생각보다 쉽진 않을 거예요. 2합 6도. 근데 이게 또 세종시가 워낙 뜨고 있으니까 네, 우리나라 인구 감소 지역에서 예외로 분류되는 지역이 또 세종시 아니겠습니까? 네. 세종시가 워낙 뜨고 있으니까 고대가 참 미리 캠퍼스는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땅도 넓은데. 맞습니다. 문제가 좀 어렵다는 게 느껴지는 게 운항수에 비해서 시간이 꽤 긴 편이거든요. 와, 그러네요. 네. 정말로. 이것만 봐도 좀 어렵겠다. 그리고 이게 설명하는 것보다 문제 한번 보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런데 원장님, 인문이 네문항인데 90분이라고 써 있거든요. 네, 깁니다 지문이. 아, 이거는 약술형이 아니라 진짜 논술이에요, 혹시? 논술에 비슷합니다. 네, 지문이 쉽죠. 고대 세종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쓰면 좋겠다. 네, 그리고 꼭 가고 싶은 학과가 거기가 있거나. 네. 야, 정말 198명밖에 안 돼. 줄였다는 거는 그 원하는 학생들을 다 모집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학에서 일단 줄인 거는 맞을 거고,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충족했고, 하지만 막상 선발을 했더니 요 성적, 그러니까 논술 시험 성적순으로 선발된 건 아니더라라는 결과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문항을 봤더니 네문항, 자연은 8문항인데 어쨌든 90분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 약술형 논술과는 약간 그 궤를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 입학처 들어가서 그 시험 문제, 작년도 기출 문제를 꼭 확인해 보시고 올해 모의 논술 문제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작년에 신설했던 삼육대학교, 여기 또 네. 간호학과가 있는 학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8명 아, 네. 보고 있습니다. 와, 8명. 아, 괜찮네요. 근데 가천대는 83명. 가천대는 학교 전체 인원의 어마어마한 수를 약술로 논술을 뽑고 있기 때문에 아니, 약간 83명하고 비교하니까 좀 너무 초라한 것 같은 느낌이네요. 가천대를 마지막에 넣을 걸 제가 잘못. 삼육대학교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134명에서 작년에 올해 124명, 10명. 아, 약간 뭐 사실 감소. 소폭 감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신 반영 비율이 이제 논술 70%, 네. 교과가 내신 논술이 70%고 교과가 30%. 반영이 되고요. 적지 않네요. 네, 그렇죠. 인문 자연계에 따라서 이제 대부분 교과 반영되는 과목은 인문계열 쪽은 뭐 국영수사, 네. 이과는 국영수과라고 생각하시면 인문, 국영수사, 네. 자연, 국영수과. 네. 내신은 30% 네. 반영. 네, 논술 시험 과목은 뭐 국어, 수학은 당연히 수원, 수투. 아, 수원스트. 고대만 미적이 들어가 있다 현재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저가 있습니다. 한개 3. 한 개 3. 이것도 낮진 않네요. 같은 데랑 똑같죠. 네. 36대 학교 그래도 급이 있는데. 아, 그렇죠. 네. 인서울의 자존심. 네. 맞아요. 같은 데는 인서울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인서울은 아닌데 인서울만큼 그만큼 36대학교 저희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 이제 제자들 졸업해서 놀러 오면 저는 두유를 사올 줄 알았는데 견과류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오더라고요. 아, 여기 제칠 안식일 교회 그쪽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견과류가 많이 있어가지고 네. 그 학교에서 나오는 견과류를 애들이 올 때마다 그 좀 더 특별함이 있나요? 학교에서 사온다는 거. 아, 네. 두유는 뭐 편의점에 사서 주시면 되죠, 같이. 네, 맞습니다. 네, 애들이 학교 36대 가면 애들이 자꾸 두유 얘기를 들으니까 두유를 잘 안 사오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연대들 우유만 마시고. 네. 자, 근데 원장님 그러면 지금 정리해 주신 게 인원이 약간 줄었고 국수, 영사, 국영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내신의 30%가 반영된다는 얘기는 아까 처음에 소개했던 4에서 7등급 중에 6, 7은 여기는 완전 무리겠네요. 네, 쉽진 않아요. 이것도 학교마다 네네. 내신 반영되는 이제 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등급 1등급, 2등급 때는 이제 지원하지 않으니까 좀 제외를 시켜놔야 될 것 같고요. 뭐 3등 그리고 이 등급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3.0부터 3.99까지를 같은 등급 라인으로 봐요. 덩어리 라인으로 보면 될 것 같고 학교마다 등급이 바뀔 때마다 이제 몇 점씩 차이를 점수의 개입에 따라 다르긴 한데 보통은 한 6등급 때 길면 한 7등급 정도까지는 이제 소폭으로 하다가 뭐 한 7등급이나 8등급, 9등급부터는 폭을 크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학교 절대 오지 마라라는 강력한 의지를. 3학 때도 그 학교인가요? 6등급부터 오지 마.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쓸 수는 있는데 근데 보통 교과가 30% 들어간다고 하면 30%나 들어가니까 나 내신이 너무너무 불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학교에서 말하는 그 내신 등급 그 등급대로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 또 하나 더는 생각보다 교과가 반영되는 비중은 사실은 많이 낮아요. 아, 기본 점수가. 네, 그래서 많이 낮기 때문에 논술로도 극복할 수가 충분히 어느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너무 그렇다고 해서 저는 교과 점수를 무시하라는 건 아니지만 너무 많이 여기 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근데 이제 36대 자체가 인원을 많이 뽑는 학교는 아니어서 도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서울에 있으니까 경쟁률은 좀 높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인기 학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생각나는 학과들이. 그러면 비인기 학과 위주로 한번. 알겠습니다. 가천대를 써보는 게 아직 저는.